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첫 지상파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과 4.3 해결 문제 등 지역의 현안과 주요 공약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오영훈, 허양진 두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4.3 문제 해법을 놓고 맞부딪혔습니다. 보상금이 과거 사판례인 1억 3천만 원보다 적은 9천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놓고 법안을 발의했던 오영훈 후보의 책임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원래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영훈 의원이 새로운 도지사 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이것들을 고려해서 좀 서두른 것이 아닌가, 정부 합의를. 그런 좋습니다. 감이 들고요. 1억 3,200만 원, 그 기준안을 마련한 게 제입니다. 그 9천만 원이라는 것은 희생자 1인당 보상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을. 제2공항 문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놓고도 두 후보는 서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책임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2공항은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누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의 동력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건설부와 그다음에 원희룡 도정 간의 원만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영훈 후보는 제주교통공사 등 공기업 5개를 만들겠다는 허양진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재정 여건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공기업을 만들어서 또 저희 제주도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공무원 숫자도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 부분과 충첩되지 않는 공공 부분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공기업에다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허양진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도의원 시절부터 사퇴와 출마를 반복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중도 사퇴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도지사에 대한 권력욕이랄까, 이거를 유권자가 선택하고 부여한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10개월 이상의 공백을 자초한 도지사직 사퇴가 더 큰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나. 두 후보는 중산간 순환도로와 관광단지 개발 등을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부상일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는 김우남 전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김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부상일 변호사가 확정됐습니다. 부상일 후보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58.7%의 득표율을 얻어 3명의 후보자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공천 확정 후 후보 등록까지 마친 부상일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공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난 14년간 제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했던 저희의 노력,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전략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공천 결과를 수용한 홍명환, 김희연 전 도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우남 전 의원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은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하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내겠습니다. 하지만 김우남 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 등록을 마쳤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당의 일방적인 전략 공천으로 민주당은 정당성을 잃었다며 무소속으로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리꽂는 이런 관습을 반드시 막을 수만 있으면 저는 선거 승패에 관계없이 출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후보 등록 신청 첫날 무소속 박찬식 도지사 후보와 이성문 교육감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도의원 후보는 46명, 교육의원 후보는 8명이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 도입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됩니다. 첫 여성 교육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이 맞붙는 제주시 중부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원도심을 낀 제주시 중부 선거구. 현역의 김장영 예비후보와 교육계 첫 여성 선출직에 도전하는 고희숙 예비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고희숙 후보는 정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과 남광초 교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제주교육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그 학교 정년을 10년 앞두고 또 교장 자격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고희숙 예비후보는 학생 맞춤형 제주형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마련과 정서지원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아이들 기초학력과 관련된 보장 시스템을 제주형에 맞게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의 정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장영 예비후보는 제주중앙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제주교육의 현안 사항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서. 김장영 예비후보는 병원과 연계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 상담교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건강검진을 개별적인 검진으로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보건교사하고 상담교사하고 복지사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고희숙 후보는 지역 기반 교육 성장 시스템 구축을, 김장영 후보는 거점별 돌봄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대 초선, 보수대 진보 대결 구도의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의 돌고래 체험 시설인 퍼시픽 리솜이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다른 지방으로 반출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죠. 이 돌고래들을 몰래 반입한 경남의 돌고래 체험 시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경부에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제주항부두에서 화물차가 여객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물차는 제주 퍼시픽 리솜의 큰 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싣고 경남 거제 시월드로 옮겼습니다. 제주 퍼시픽 리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반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경남 거제 시월드도 환경부에 양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환경부 낙동강 유형 환경청은 거제 시월드에서 정기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제 시월드 측은 큰 돌고래 2마리를 이미 반입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에 있던 돌고래 9마리만 있다고 환경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을 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송 방법인지도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제주 MBC 보도로 돌고래가 몰래 옮겨진 것으로 드러나자 환경부는 거제 시월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은폐를 했는지, 안 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랬는지, 다른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에 대한 사주라든지 교사라든지 지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공무원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퍼시픽 리솜과 거제 시월드 관계자들을 불러 돌고래 불법 반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6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0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재택 치료자는 2,900여 명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등 윤석열 정부의 제주 지역 15대 정책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바른교육연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수용 철회로 보수진영 단일화가 무산됨에 따라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두 후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기회가 오겠지만 분열과 독선으로 오기를 부리면 제주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지하 정화조에서 방역업체 직원 40살 A씨가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영평동의 한 골프장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3살 B씨가 굴삭기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이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발을 넣어 다친 뒤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의 미혼모 보호소에 머물던 10대 B양으로부터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넘겨받아 허가 없이 울산의 한 가정에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로 상담을 했던 B양을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B양은 보호소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아이를 되찾아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아내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집안에 설치된 CCTV에서 아내가 지인과 통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